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꼴통보수, 강경보수 세력들이 저기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탄핵에 반대하고 겉으로는 여전히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몰아붙이고 있지만 그들도 내심 점점 탄핵 쪽으로 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탄핵이 되고 나면 당분간은 분노, 충격, 멘붕에 빠지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현실을 자각을 해서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홍준표나 김문수 같은 탄핵 반대 후보, 그리고 70대에 상당히 노쇠한 후보, 이런 후보로 과연 대통령 선거 이재명을 맞설 수 있을 것인가? 그들도 스스로 고개를 저을 것입니다. 한동훈이냐 오세훈이냐, 오세훈 시장이 과연 명태균 게이트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보여줬던 이 계엄 사태에서 처음에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대해서 냉혹하게 비판을 하지 못했던 우유부단한 자세, 이런 것, 그리고 세 번째 오세훈 시장의 약점, 그가 무색무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과연 명과 싸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이번뿐만 아니라 차기 지도자를 뽑는 이 선택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동훈 전 대표처럼 정치에 뛰어든 시기가 얼마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험도 없고 정치적인 미숙을 많이 가지고 있는 후보, 이런 지도자에게 완전성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커다란 줄기에서 제목이 되면 다듬어 나가는 것은 유권자와 당원과 지지자들의 몫입니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본인도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만들어가는 스스로 또는 바깥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도자를 키우는 이 길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가 본질적으로 제목이 되느냐, 본질적으로 윤석열처럼 악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폭탄은 내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전 대표는 단점도 적지 않지만, 그러나 장점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폭탄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굉장히 궤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무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네 가지가 없습니다. 허세, 무지, 비겁, 거짓, 네 가지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허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계엄 사태 때 외신의 표현 중에서 제가 잊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허세로 일으킨 쿠데타가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히 허세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군대도 갔다 오지 아니하고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보지 아니하고 육아에 어려움도 겪지 않아서 세상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리고 노총각이 젊고 예쁘고 돈 많은 여자를 부인으로 얻고 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하는 자신의 세상에 대한 갑질, 세상에 대한 갑의식, 허세,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계엄질을 하게 된 중요한 원인입니다. 허세가 한동훈 대표에게 없습니다. 무지, 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약장수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런 약장수들에게 넘어간 윤석열 대통령과
꼴통 보수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징그러운 무지입니다. 무지. 한동훈 대표는 무지가 없습니다. 그는 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술 먹을 시간에 책을 많이 읽어서 인문학적 지식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놀란 것은 계엄날 밤 집으로 가던 차 안에서 계엄 소식을 듣고 차를 돌려서 국회로 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정확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헌법과 계엄법을 뒤졌다라는 점, 물론 이제 핸드폰으로 찾아봤겠죠. 저는 그 대목에서 그가 상당히 영특한 인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단 무지하고 거리가 멉니다. 무지하지 않기 때문에 거친 말이나 막말을 태생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비겁.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부하들에게 전부 떠넘기고 부하들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그 엄중한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던 비겁. 부인을 보호하는 데는 그렇게 용감하게 나서면서 부하들은 이 연금 박탈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온갖 자기 혼자 살려고 비겁하고 교활한 모습을 보였던 것. 계엄의 날 밤에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역사가 처음으로 나에게 묻는다. 나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줄 잘 알고 있다.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용기,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간 것, 그리고 충영호 원내대표에게 당신도 계엄 반대 성명을 내라라고 설득하려고 한 점, 의원들더러 빨리 국회의사당으로 와야 된다라고 설득하려고 한 점, 국회의사당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의원들을 막은 것, 무엇보다도 이 순간에, 이 엄중한 순간에 국민의힘이 계엄 반대편의 역사의 편에 서야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용기, 비겁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한동훈 대표는 정치권에 뛰어든 이 일에, 아니 국민의 눈앞에 나타난 이 일에 법무부 장관을 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특별히 국민들이 거짓말이라고 느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과의 소송에서도 유시민 전 장관이 패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본 적이 없다고 하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소송을 당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기억하기에 그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입니다. 이 순간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차선입니다. 그는 허세, 무지, 비겁, 거짓 네 가지가 최소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